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생소하지만 비슷한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검언유착 그리고 권언유착.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뜻인데요. 공통 분모는 바로 언론입니다.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불법 당정청 회의에 법조인의 회의와 협박이 있었다는 보도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MBC와 정언 유착을 통한 공작 방송까지 하는 황상혁 방통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방송 정책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으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의혹과 관련 수사가 한 단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사안이 MBC에 보도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의도적인 기획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6시 반 4부에서 미래통합당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해당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전공의법 5조에 보면 전공의 계획이라는 거를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 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정부는 전공의 출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사들, 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전공의들까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임박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업 자제를 당부했죠. 환자 단체들도 의사들의 파업에 반대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의료의 질과 의사의 진료 환경을 악화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부족한 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파업 예고한 대한전공의협회 대변인 연결해서 그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2부에서는 원포인트 정치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포인트 레슨처럼 정치 현안을 꿰뚫고 있는 두 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과 근접하고 있는 대통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의 배경과 의미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될 일부 기자 언박싱에서는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 폭우 피해 상황과 패션과 연설로 주목받은 두 젊은 여성 의원 유호정, 용혜인 두 사람의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8월 6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춘천시 의암댐 중도섬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이 최근 폭우가 내렸고요. 또 댐이 방류를 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척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행정선에 타고 있던 안모 씨는 탈출을 했지만 7명이 실종됐다가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느냐? 사실 폭우에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서 행정선과 민간업체가 먼저 출동했거든요. 예. 네, 1차 고박 작업에 실패한 다음에 경찰정이 추가 투입돼서 협력 작업을 했는데도 고박에 실패하고 결국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암댐에서 500m 상부 지점에 설치되는 와이어에 걸려서 선박 3대가 동시에 전복이 됐습니다. 전복된 다음에 이 선박들이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하류로 휩쓸려 갔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통해서 빨리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왜 배에 타고 있었을까 의아해했었습니다만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예. 작업 때문에 타고 있었고요. 경찰정도 나중에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신고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서 같이 가서 협력을 한 상황인데요. 와이어라는 게 이게 보통 보트 같은 게 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강을 가로질러 설치한 접근 한계선인데 여기에 잘못 걸려가지고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평상시랑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실종자 수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 9년 만에 서울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강대교 지점 수위가 8.5m에 근접했다면서 한강 홍수통제소가 홍수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상류댐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 8.5m에서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우선은 이 통제소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제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곳 주민들은 좀 유의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강 수위가 높아 범람할 가능성이 더해서 당국이 걱정한 건 뭐냐면 지대가 낮은 곳의 경우에는 배수가 잘 안 되면서 역류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동구는 하수관로 수위가 80%까지 차 올랐다라고 하고요. 서초구와 양천구도 거의 절반 50%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되고 도로 통제 역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여기서도 이어지는 곳이 있고 그래서 퇴근길에도 정체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 상황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간밤에 또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서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이 있었고 오늘 그래서 직장인들 그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고요?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국회로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양천구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특히 이제 강을 가로질러서 오시는 분, 특히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많이 했던 분들은 이 많이 잠겨가지고 통제가 되는 바람에 우회하느라고 그 지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퇴근 시간도 아마 오늘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저께죠. 본회의장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출석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이 보도됐는데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등원을 한 이것에 대해 사진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을 모아서 보도한 그 뉴스가 원래 사진으로 보도했던 그 뉴스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네. 그 네티즌들의 댓글이라는 것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안 좋은 댓글만 긁어 모아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면 맞습니다. 그게 그 네티즌들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네.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 언론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이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제 그 오후에 보니까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다 류호정 의원의 복장에 대한 그 기사인데,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정말 자극적이에요. 예. 제가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 예. 자극적인 것들을 어디서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그걸 제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지? 자극적인 제목을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니까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제목으로 해서 기사를 또 내보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 국회의원이 이런 복장으로 국회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요. 네. 서구 사회에서도 토론과 논쟁의 거리였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어깨가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었던 국회의원이 그러면 되느냐? 네. 넥타이를 안 하고 국회에 가도 되냐? 이런 것도 논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로 충분히 건강하게 논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같은 게 2003년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유시민 의원의 이른바 예. 흰색 바지, 예. 백바지 그걸로 인해서 유시민 의원이 등원했다가 국회 모독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 예의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의원 선서를 다음 날 연기하는 일이 있기도 했죠.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다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가 어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의견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원들은 이 류 의원을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들어와서 호불호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불호였던 네티즌들이 비난에 가세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그 네티즌들의 댓글을 갖다 기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묻혔다고 하는데 예. 이 사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 발언이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발언처럼 상당히 좀 센세이션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죠. 네. 그러니까 처음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했던 말 그 서두처럼 용해인 의원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부동산 3법 찬성 토론에서 연단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며 발언했는데요. 네, 내용은
달랐습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용녀는 얘기하면서 의원님들이 말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제곱미터 4평이라며 이 최저 기준의 삶, 쪽방과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그 4평짜리 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라고 호소를 해서 박수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묻힌 그런 점이 있었고 윤희숙 의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용 의원은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부동산 정책들이 유주택자의 세금 문제에 집중했다면 용 의원의 연설 같은 경우는 뭐 쪽방, 고시원, 옥탑방 이른바 지옥고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그 주거 문제, 그러니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해인 의원이 했던 이런 연설은 정책 관계된 그렇습니다. 거.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된 복지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언론이 이걸 더 많이 다뤄야 되지. 국회의원이 복장이 뭐 어디 나가는 사람 같다. 그런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복장보다 복지입니다. 예, 정리 잘해 주셨네요. 코로나19 소식 알아볼까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고양시의 기쁨 153 교회와 관련해서 총 8명이 확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 교육자의 부인인 삼북초교 교직원 A씨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접촉자 10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해보니까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4명, 또 교회 교인 2명, A씨의 직장 동료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당국이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알아봤더니 이 교회는 지하 1층에 있는데 창문과 환기 시설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밀접, 밀폐 뭐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참 위험한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반복해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경각심이 많이 누그러졌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커피숍 그리고 양재동 식당 이 사례와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수가 15명으로 늘어있는 상황이고요. 송파구 사랑교회에서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시 이슬람 종교행사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예배 참석자 336명에 대해서 다 검사해봤거든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일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인의 약 2,300만 명이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미국 연방 및 지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취했던 퇴거명령 유예 제도가 속속 만료가 되고 있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당 $600씩 지급하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 말에 일단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상당수 미국 가계가 집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아파트나 연방정부가 지원한 모기지를 받은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던 1,2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은 지금 연방정부의 조치로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유예 보호를 받았지만 이게 지난달 25일 만료가 됐고 또 주별 퇴거유예 조치도 5월 이후 속속 만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더 추가 실업수당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쫓겨난 일이 있는 게 아니냐.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미국의 상황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죠.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하면서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들이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것 때문에 268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찌양이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찌양은 오늘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에 몇 개의 영상의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그만둔다고 밝혔거든요. 왜 그랬냐?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뒷광고를 해왔다, 탈세를 해왔다, 사기꾼 뭐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문화에 지쳐서 앞으로 더는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인기 유튜버인 뭐 문복희, 양팡, 햄지 이런 유튜버 채널들도 뭐 이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뭐 좀 전에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또 가수 강민경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자신이 산 것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비난을 받은 바 있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